신형 리로 EV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어쩌면 전기차에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인 듯 싶고요. 기존에 나온 전기차들에 비교했을 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면부에서는 그릴이 조금 많이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가운데에 충전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전구의 위치가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랑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썩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는 아닙니다. 개인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키 언락을 했을 때 측면에 퍼들램프 같은 것들이 조금 적극적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쪽 손잡이는 간접 조명 없고요. 앞쪽 손잡이에는 간접 조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조명이 모두 다 LED라서 야간에도 밝은 편에 속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있기는 한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습니다. 특히나 직진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초점이 잘 맞는 장점이 있죠. 현재는 3레벨에서 0레벨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 0레벨에 고정한 상태고요. 1레벨, 2, 3 단계마다 각도가 꽤나 큰 편에 속하고요. 0에서 3까지 한 번에 쭉 올려보면은 생각보다 이 조사각 조절 폭이 작지 않습니다. 상하향 변동 폭도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헤드램프는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을 해볼 때 양쪽 차선 끝을 넘어서까지 아주 넓게 그리고 멀리까지 잘 비춰줍니다. 조사각 조절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하향등을 고정한 상태에서 조사각만 바꿔줘도 사실상 크게 상향이 아쉽지는 않은데요. 자동으로 상향과 하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처럼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도 앞차의 그 후미등 광량이 조금만 인지가 되면 이 상향 전환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민감도를 조금 높여서 출고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전환되는 걸 느낄 수가 없었고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변이 그렇게 밝지 않은데 이런 조건에서도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범퍼 하단에 LED 타입으로 안개등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깥쪽 미러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인 타입하고는 조금 그 형상이 다르죠. 바로 아래 잔상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시야각은 실내에서는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꽉 차게 아주 밝고 시원한 느낌 좋습니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LED 헤드램프를 보면 매트릭스 LED가 아닌 일반 LED 형태의 MFR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션 타입을 채택하더라도 충분히 밝은 시야를 아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후진등까지 LED 구성인데요. 아쉽게도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전면부에서 보면 약간 뭉툭한 느낌도 드는데요.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면 전체적인 라인이 이쁘고 균형감도 좋은 편입니다. 글쎄요, 세계적인 트렌드,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기아 자동차만의 독특함으로 승부를 거는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전기 모터와 배터리 구성이고요. 출력은 150kW에 토크는 255Nm입니다. 전륜 구동이고 변속은 자동 1단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1km, 복합 전비는 kWh당 5.3, 도심에서는 5.9, 고속도로에서는 4.8입니다. 내연기관 엔진 대신에 전기 모터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좋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 커버를 열게 되면은 안쪽 공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물망 같은 걸로 꼼꼼하게 공간 활용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순환물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데 패드 같은 걸로 준비를 해줘서 오염이 됐을 때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LED로 조명도 있지 않았네요. 이 부분 굉장히 꼼꼼하게 활용하려고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전륜구동 차량 치고는 측면에서 봤을 때 비율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휠베이스 넉넉하고요. 앞뒤 오버행, 특히 뒤쪽 오버행이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은 좋습니다. 휠은 17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5, 55, 17입니다.
휠 아치 부분부터 도어 하단 쪽으로 연결되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덧대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도어 아래쪽이 조금 넓게 자리하고 있는 듯 싶기는 한데 어색하지는 않고요. 뒷문으로 가면 살짝 끊기면서 다시 뒤쪽 휠 아치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니로의 C필러 디자인은 테일라이트하고 연결되는 저런 라인들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뒤쪽으로 공기의 흐름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놓습니다. 컬러를 바디 컬러랑 달리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부분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 컬러랑 원톤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 싶고요. 스쿠면 바디 라인도 앞쪽에서 조금은 복잡하게 넘어오는 선과 면들이 날카롭게 디자인된 테일라이트 부메랑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테일라이트에서 정점을 이루면서 테일게이트로 연결되는 이런 라인들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정감은 좋은 편이고요. 글쎄요, 뒤에서 봤을 때 테일라이트가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테일게이트가 조금 더 넉넉하고 심플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디퓨저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면서도 이게 실버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반딱반딱하지 않고 약간은 매트한 느낌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전기차스러운 느낌보다는 내연기관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저는 오히려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기어 엠블럼 바로 아래쪽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동작합니다. 속도도 괜찮고 소음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뒤쪽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고요. 바닥 아래쪽도 이렇게 깊이 있게 파여 있어서 얼마든지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판넬도 두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높낮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 EV 모델 전용 판넬이라고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측면에 LED로 조명 갖춰져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조수석 쪽만 지금 LED로 조명이 하나 있고 운전석 뒤쪽으로 조명이 없어서 저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 장르가 SUV 쪽에 가까운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2열 등받이 접어서 공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 조작은 안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와가지고 이 위에 레버를 잡아 당겨서 접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지만 앞쪽에 이 각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2열 등받이를 접었을 때 공간입니다. 살짝 앞쪽이 각도가 올라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 정도면은 비교적 평평한 편에 속하고요. 적당한 길이와 헤드룸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다 보니까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여기 손잡이도 별도로 마련을 해뒀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음은 적절한데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키는 기아 자동차의 자동 차량들과 같이 측면에 기본적인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 옵션을 조금 더해서 원격 시동하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 엠블럼은 다시 봐도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락 언락 가능하고 원격 시동 한번 걸어서 원격 시동이 아니고 전원을 켰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죠. 뒤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뒤에 후진등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조금 움직여 볼까요? 이 기능 잘 안 쓸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이 협소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동하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디 컬러랑 같이 도어 핸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위쪽은 은은한 광택이 나는 은색으로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고 적절한 것 같고요. 여닫았을 때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측면 도어부터 살펴보면은 이쪽이 하이그로스 면적이 너무 좀 넓은 것 같아서 저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 가능하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독일차 같은 느낌이 이 부분에서 살짝 나기도 합니다. 맥포켓은 도어 크기에 비해서는 글쎄요 뒤쪽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쪽에서는 페트병 같은 거 큰 것도 넣었다 뺐다 하기 아주 좋게끔 잘 위치를 시켜놔서 저 부분은 칭찬을 좀 해주고 싶네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포함된 전동 시트인데요. 안장도 안장이지만 등받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날개 부분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격한 드라이빙에서도 몸을 잘 잡아줬고요.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쿠션감 적절했고 크기도 적절하고 각도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본인 체형에 좀 덜 맞춰지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봅니다. 센터 터널은 그렇게 높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도 하이그로스는 너무 좀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맛도 좀 납니다. 측면의 플레이트 각도나 위치 적절했고요. 본닛은 레버 잡아당기시면 오픈하실 수가 있고 에어백, 무릎 에어백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퓨즈박스 위치해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측면에 기능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3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사각 조절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하고요. 전동 텔게이트 그리고 자세제 장치 온 오프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투스포크 타입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아주 잘 가미해서 요 도형 느낌 하고요. 전체적으로 콕핏의 구성의 도형 느낌하고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일체감 아주 좋습니다. 그립 같은 것들도 적당히 너무 두껍지도 너무 가늘지도 않아서 적절하고요. 요런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반펀칭 같은 거 적용을 해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전원 스위치는 센터 터널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클러스터 구성이나 AVM 같은 경우는 기아자동차가 워낙 잘해주고 있고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조금 더 보기 좋고 익숙한 느낌, 그리고 실제보다 화면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안쪽에 메뉴 구성은 워낙 기아자동차가 잘해주고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EV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충전 양이나 에너지 흐름 같은 것들을 조금 다각도로 볼 수 있게끔 준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길게 누르면 스노우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스포츠하고 에코는 제법 편차가 큰 편이었고요. 노멀하고 에코는 저는 크게 그렇게 편차가 많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안쪽에 있는 정보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이렇게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향 보조까지 적극적인 편이죠. 우측에는 기존하고 이게 반대예요. 기존 기아 차량들하고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는 회생 제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이페달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레벨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최대치로 올리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담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HUD도 포함이 되어 있죠. HUD 보시면 기아자동차의 일반적인 형태, 또렷하고 컬러 선택 좋고요.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AVN도 이게 클러스터는 괜찮은데요. AVN은 조금 더 커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기본 메뉴 구성은 기아자동차의 다른 차량들하고 같고요. EV 모드 들어가 보면은 현재 주행 가능 거리가 에어컨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고요. 배터리 잔량은 80%까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딱 내비게이션과 연계돼서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리하게 불안하지 않게, 편리하면서도 불안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요거는 옵션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후방 카메라, 일반적인 카메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유연하게 잘 움직여 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삼각형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작감 나쁘지 않고 그 아래쪽에 이 멀티펑션 스위치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이고요. 요거를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면 공조장치 컨트롤러로 전환이 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조금 깔끔하게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나 볼륨 컨트롤 하고 싶어 하고서 확 돌리면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상태에서 온도를 좀 낮춰볼까 하려고 이 다이얼을 조작을 하면은 볼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적응에 의외로 이 부분이 처음 사용할 땐 되게 편한데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오작동? 아니면 조금의 적응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SB A 타입하고 C 타입 단자 갖춰주고 있고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조금 넓게 파두고 이쪽에 NFC를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준비해 뒀고요. 시동 스위치 있고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순차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SBW 쉬프트 바이 와이어는 버튼 방식이 아니고 다이얼 방식인데요. 저는 이게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R에서 D, D에서 R로 한 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P 모드는 파킹은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좀 독특한데요.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둘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고, 암레스트까지 열어보면은 이 공간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이 판넬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들면은 이 전체를 공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푸시 버튼 이렇게 누르면 컵홀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거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이쪽 공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 부족함은 없었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누르는 방식이고 눌렀을 때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텐션도 적당히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공간도 넓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글쎄요, 있기는 있는데 낮에 봐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또렷하기는 한데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데도 좀 적극적으로 쫙 멋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바이저는 조명하고 연동은 안 돼 있고요. 이쪽에서 스위치로 별도로 컨트롤 해주셔야 되고, 거울의 크기는 적절했고요. 요 클립 같은 거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카드 보관이나 영수증 보관할 때 좋죠. 맵등은 깔끔한 편이고 빌트인 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실내등은 다 LED 구성이고요. 이 앞쪽에도 이렇게 길다랗게 LED가 포함이 되어 있고, 기아 커넥트나 SOS 콜 갖추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는 앞에서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인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카드 넣었다 뺐다 할 때 그렇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썬루프는 제가 딱 좋아하는 방식인데 인슬라이딩이고 철판 면적이 넓어서 조금 더 든든한 맛이 있죠. 개방감도 좋지만 저는 셰시 강성을 조금 더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얇아서 그렇게 답답하진 않은데요. 좀 더 투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도 있고요.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선택이 가능하고요. 럼버 서포트는 2웨이 타입 운전석하고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버튼 하나로 조금 편안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V툴도 실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뒷좌석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부분에 조명이 되어 있어서 눈에 잘 띄죠.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요. 역시 오토 타입으로 윈도우 컨트롤 갖춰주고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중접합 차원 유리는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죠. 열선 시트는 2단으로 컨트롤 가능하고요. 뒷좌석에도 맵 포켓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타고 내릴 때 공간 나쁘지 않고 바닥 공간이 평평해서 뒷좌석에서 성인 남성 3명이 앉아도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안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턱이 올라온 게 없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앞좌석하고의 거리는 제가 지금 앞좌석 시트를 조금 뒤쪽으로 밀어 놓은 상태인데도 여유가 제법 있는 편에 속하고요. 시트가 생각보다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장 부분이 그렇고요. 등받이는 조금 더 길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은 한데 지금처럼 그렇게 변화의 조절 폭이 크지 않죠. 참고로 운전석 뒤쪽은 제일 뒤로, 조수석 뒤쪽은 제일 앞으로 해놨는데 요 정도 각도 차이 납니다. 헤드레스트는 크기는 작은데 좀 부들부들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편안했고요. ISO 픽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기 적절하고요. 오픈 타입인데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팝업 푸시 해가지고 팝업 되는 형태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가운데 에어벤트 갖춰주고 있고요. 양쪽 측면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를 갖춰주고 있네요. 버튼 하나로 포지션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쪽에 워크인 스위치가 없어서 운전석, 조수석 시트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활용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트 뒤에서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좀 산뜻한 참신한 그런 느낌들이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은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낮다라는 느낌, 그리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보면
기존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교했을 때 좀 묵직하다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앞쪽하고 뒤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한 느낌, 약간 탄력이 조금 더 팅하고 튕기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도심 주행이긴 합니다만은 힘이 넘친다라는 느낌은 크게 많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전기차의 이 딱 가속 페달 밟았을 때 토크가 팡 터지는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아주 적절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받아들이는데 한몫 단단히 할 것 같습니다. 익숙한 가속 페달 같은 거 조작을 했을 때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많이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충전은 제가 시승하는 동안 지금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약 15% 정도 남아서 100%까지 완속으로 충전을 해봤는데,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차에서 보여주는 이 스펙상 418km, 418km가 나왔고요. 재원상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1km입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5kWh당 5.3km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5.9, 고속도로에서는 4.8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5.8에서 6km 정도까지도 나왔고요. 다만 이제 지금 주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해요. 적당히 뭐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추운 것도 아니고 적당한 날씨이기 때문에 좀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차는 사계절 다 한번 겪어봐야, 겨울철에 확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봐야지 좀 정확한 평균적인 전비를 측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해봐도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요. 차량은 세단이 아니고 SUV 크로스오버 차량인데도 코너링이 제법 안정감이 높은 편입니다. 시승 차량은 어스 트림인데요. 트림이 딱 두 가지로 단순합니다. 에어랑 어스가 있는데,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았을 때 에어 차량이 4,600만원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어스 차량은 4,900만원인데 지금 시승 차량에는 여러가지 옵션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포함을 하면 일단 5천만원이 넘어서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들에 비교를 했을 때는 일반인 분들이 전기차 처음 접근을 하실 때 그나마 좀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옵션 구성은 나름 괜찮습니다. 트림도 단순하고 옵션도 개별 선택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상품성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본인이 딱 필요한 부분만큼만 소비를 하려고 할 때, 원하는 옵션을 정확하게 넣어서 차량을 선택하려고 할 때 괜찮은 대안이죠. 회생제동은 총 4단계입니다. 0레벨에서 맥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맥스로 딱 올리면 아이페달이라고 워닝음이 나면서 여기 조그맣게 들어옵니다. 초록색으로 아이페달이라고 들어오는데,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키는, 요거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데 조금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가속 페달 하나만으로 가속과 감속을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적응하시는데 일단 적응이 되고 나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현격하게 천천히 떨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이 달리시면은 뭐 답이 없기는 한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아이페달 잘 활용하시면 에코모드 사용하시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감상 킬로와트아워당 6km대 중반 정도까지 전비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아이페달 사용할 때는 정차할 때도 조금 적응이 필요하지만 출발할 때도 일반적인 모드나 회생제동 레벨링을 낮췄을 때에 비교했을 때는 가속 페달이 굉장히 좀 묵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적응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MDPS 자체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유격이 큰 편은 아니고요. 과거에 비하면 하여튼 요즘에 기아자동차 MDPS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제법 세련되고 안정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너링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보더라도 아주 잘 버텨주는 이런 느낌들이 기존에 시승을 했던 하이브리드 대비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안정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각각 또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고음의 찰랑찰랑한 느낌, 중음에서 받쳐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음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소음 부분은 낮보다는 밤에,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지금처럼 터널 안에 시멘트 포장을 달려보면 조금 더 도드라지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느껴지는 풍절음 같은 경우는 앞좌석이 이중접합 차음률입니다. 뒷좌석은 아니고요. 그래서 공명음 풍절음 같은 것들은 제법 괜찮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노면 소음 같은 것들도 이 정도면은 아우 굉장히 조용하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시끄러운데, 거슬리는데, 이렇게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은 좀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절음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스위치가 기존의 차량들처럼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고요. HDA1이 아니고 2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간단한 방향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 변경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단계마다의 이 차이도 명확합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좀 움찔움찔하고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느낌? 가속이나 감속의 느낌이 조금 더 다듬어질 부분은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손을 놓으면 차선이 변경이 되고, 차선이 변경이 됐을 때는 다시 정상 차선으로 유지를 해주죠.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스노우로 전환이 되는데 모드 간의 편차도 명확하고요. 다만 이제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의 차이는 회생제동 변화 빼고는 뭐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고요. 상대적으로 에코랑 스포츠의 이 격차가 꽤나 좀 큰 편이죠. 고속도로에서 발컨 신경 좀 쓰고 에코모드 사용하면서 주행을 하면은 전비 7km 이상도 7.5, 7.8까지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6km대 후반에서 킬로와트아워당 7km를 꾸준하게 유지해 줬습니다. 이 차 이 계절에 따라서 바뀔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하여튼 시승하고 있는 요즘 날씨라고 보면 전비 나쁘지 않습니다. 출력은 150kW에 255Nm인데요. 마력이랑 토크로 환산을 해보면 200마력 조금 넘을 것 같고요. 토크는 25 후반대,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실제 느꼈을 때 체감하는 마력은 200마력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 80마력 정도의 차량을 모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마력보다는 토크감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 포지션도 높지도 낮지도 않고요. 전방 시야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콕핏이 이렇게 직선으로 쌓여있는 것 같지만은 곡선으로 감싸 안아주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안정감도 좋은 편이고, 다만 이제 이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생각을 해보면 바깥쪽 거울은 조금 더 조금 더 컸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막 답답하고 그런 거 단점으로 지적할 정도는 아닌데 차량의 장르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커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순간적으로 가속 같은 거 해보면 밖에서 타이어 비명음 같은 것들이 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치고 나가는 맛은 충분하고요. 다만 기존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은 밋밋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실내 내장이 블랙과 회색의 그레이의 중간 정도, 차콜이라는 컬러인데요. 이 컬러가 저는 가장 무난하고 그렇게 뭐 질리는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오염 같은 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제거하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한 것 같고요. HUD는 컬러도 또렷한 편이고 폰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길 안내 같은 경우도 메인 클러스터 안쪽에도 보실 수가 있고요. HUD에도 띄울 수가 있고, 물론 내비게이션에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용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전기차들이 공차 중량 2톤 정도, 2톤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 차량이 아니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모터랑 배터리를 추가해 놨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들에 비교를 해보면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공차 중량이 1700kg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게라든가 이 전체적인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연기관하고의 편차,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막 이제 처음 전기차 입문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약간 이질감 같은 것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비해서는 훨씬 덜 하거든요. 시승 차량은 에어트림에 옵션이 좀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선택한다면 글쎄요, 저는 에어트림을 선택을 해서 4,600만원대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꼭 필요한 옵션, 저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나 이 썬루프는 필수로 넣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옵션 몇 가지만 추가해서 4,800만원대 정도로 차량 가격을 맞춰서 뽑으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옵션 많이 넣고 에어트림을 선택을 하시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V2에 같은 거는 거의 안 쓰거든요. 네, 그거는 물론 괜찮은 기능이기는 한데 개인의 선호도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서 저는 그 V2에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어스트림까지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추천은 에어트림에서 4,800에서 4,900만원, 4,800만원대 정도로 맞춰보시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딱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 사용하면은 브레이크에 대한 피로도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한 담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려봅니다. 가끔 영상 보시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당신처럼 천천히 몰면서 코너링이 쫀득합니다, 안정적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특정 다수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제가 이 차량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려보는 그런 주행의 영상은 전달 드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테스트는 충분히 해보고 느꼈던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촬영하면서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니로 EV를 시승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들은 첫 번째로 조금 의외였던 부분인데요. 앞쪽하고 뒤쪽하고 이 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조금 텐션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균일하게 세팅을 하는데 왜 앞좌석하고 뒷좌석에 앉을 때 이런 느낌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이 충전할 때 이 충전 잭이 앞쪽에 있거든요.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실제 충전한다고 생각을 하면 측면에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쪽보다는 뒤쪽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사용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충전구하고 승차감 앞뒤, 특히 이제 뒤쪽에서 약간 튄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워낙 상품성이 좋고 또 내연기관하고의 이질감도 적고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너무 많아서 또 충분히 제가 리뷰하면서 실내 리뷰나 차량 주행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기아자동차 신형 니로 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